많은 분들이 독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라고 하겠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독해는 단순히 읽고 문제를 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독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이해와 판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이해하는 나와 그리고 판단하는 나 두 가지의 나가 있어야 해요. 이해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이해해야 하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글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요, 머릿속에 정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글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글의 방향은 무엇인지, 문단의 소주제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해하는 나의 두 번째 의미는요, 문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문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보의 의미, 정보들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했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단순히 뭐 일치부합을 묻느냐, 뭐 적절한 것을 묻느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면요, 지문의 포인트가 파악돼요. 따라서 모든 정보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의도에 맞춰서 정보의 깊이, 이해의 깊이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선지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문을 다 읽고 나서도 마지막에 선지에서 실수해서 오답 고르는 경우들 있으시죠? 선지를 이해하실 때는요, 지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선지의 의미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너무 대충 읽지 않도록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판단하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정보를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겠죠. 이 중에서 힘이 센 중요 정보를 우리는 판단하고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힘이 센 정보일까요? 글의 방향과 구조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지. 우리가 지문을 읽고 나서요,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청 헷갈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문이 정보의 밀도가 매우 높고 정보의 구간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글을 읽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하며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요, 이 지문은 지금 정보의 밀도가 높구나.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정리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지문이구나. 지금 이 지문은 정보의 구간이 바뀌고 있는 점이 많구나. 따라서 잘 끊어서 읽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즉,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라고 하는 독해 전략을 판단해내는 것이죠. 특히 이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왜 답이 보였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인 경우 반드시 다시 독해를 할 때요, 정리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독해해 보세요. 그래 이해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독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읽는 건데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읽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 헷갈려. 그런데 여태 동안 읽은 게 아까워서 혹은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선지에서 답을 결정할 때 읽었는데 왜 답이 안 보이지? 하면서 당황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문을 읽는 이유는 뭐죠?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어떤 지문을 읽을 때 정답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판단하시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찍거나 모르는 부분을 과감하게 넘어가고 지문 전체에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 이것들만 발췌독을 하시거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이 쉽게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두 가지 정답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 가지 정답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외로 우리가 정답에서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답을 결정하실 때는요, 철저히 내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즉 정답 판단의 기준이 지문에 있는지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또 주어진 것들 중에서 최선의 정답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독해란 이해와 판단의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그냥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읽고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 그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이해와 판단 두 가지의 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